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 말은 비난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 번쯤 진지하게 들여다보라는 초대.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포기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런데 그 바쁜 나날 속에서 한 번이라도 멈춰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소크라테스는 평생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당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귀찮아했고, 나중엔 불편해했고, 결국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가 죽은 뒤에야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의 질문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불편했던 건 그 질문이 너무 날카롭게 진실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 깊이 와닿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남의 시선 때문에 참았던 말들,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꿈들, 습관처럼 반복했던 선택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만약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토하는 삶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것의 총합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 앞에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큰 결정이 삶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했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했느냐, 어디에 살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을 만드는 건 거대한 결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매일 아침 불평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 10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사람과 언젠가 한 번에 다 운동하겠다고 미루는 사람. 1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눈으로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탁월함이란 천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탁월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특히 시간을 많이 살아온 분들께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좋은 습관이 쌓이면 인생이 되고 나쁜 습관이 쌓이면 후회가 된다는 것을. 지금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최고 권력자. 그런데 그가 남긴 글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장애물이 곧 길이다. 황제가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전쟁이 터졌고 남쪽에서는 전염병이 퍼졌으며 가장 아끼던 아들은 그의 뜻과 정반대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을 밤마다 혼자 일기에 썼습니다. 그 일기가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읽는 명상록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역경들,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 때, 그 순간들은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배웠습니다. 더 깊은 공감 능력, 더 강한 인내심, 더 넓은 이해심. 그것들은 순탄한 길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장애물이 곧 길이라는 말은 고통을 예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힘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15의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의 뜻이 확고해졌으며 40에 흔들리지 않았고 50의 하늘의 이치를 알았으며 60의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공자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닌데.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50의 하늘의 이치를 알았다. 60의 귀가 순해졌다. 70에 자유로워졌다. 공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세월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넓어진다는 것을. 요즘 세상은 젊음을 지나치게 찬양합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젊게, 더 젊게. 그 흐름 속에서 나이 드는 것이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공자의 이 말은 그 편견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손해가 아닙니다. 당신이 쌓아온 경험, 당신이 겪어온 눈물과 웃음, 당신이 버텨온 시간들, 그것들이 바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입니다. 60의 귀가 순해진다는 말,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 젊을 때는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듣기 싫은 말은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모든 말들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70에 자유로워졌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익어가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럼 나는 모르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침묵에 대한 예찬이 아닙니다. 깊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무언가를 깊이 이해한 사람은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조금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크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실감나는 진리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에 답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고, 오르면 이기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깊이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은 경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을 줄이고 귀를 열면 그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손주의 작은 숨소리, 오래된 친구의 말 속에 숨겨진 외로움.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충만함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살면서 배운다. 세네카는 로마 시대의 철학자이자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에게 밉보여 추방당했고 다시 불려왔다가 결국 죽음을 명령받았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은 교실이 아니다. 삶 자체가 스승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내가 충분히 준비되면 그때 제대로 살 거야. 아이들이 다 크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몸이 좀 더 건강해지면. 그런데 세네카는 묻습니다. 그 언젠가는 언제 옵니까? 완벽한 준비가 끝난 뒤에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평생 준비만 하다 끝납니다. 삶은 준비 끝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가 덜 됐어도 됩니다. 실수하면서 배우고 넘어지면서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쌓여서 당신만의 지혜가 됩니다. 살면서 배운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당신이 발을 담근 그 강물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지금 흐르는 물은 또 다른 물입니다.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은 같은 강이지만 같은 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발을 담근 당신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같은 사람이지만 정확히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제 당신이 경험한 것, 어제 당신이 느낀 것, 그것들이 오늘의 당신을 조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은 깊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묶여있는 분들께 그때의 당신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강물이 아닙니다. 달라질 수 있고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시는 분들께도 이 말은 들립니다. 그 시절에 빛나던 순간들,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물도 분명 아름답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상실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강은 흐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없었던 사람. 그런 그가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생각이다. 이 말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노예로 살면서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내 몸을 가둘 수 있어도 내 생각까지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수많은 고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 그 고통의 절반은 실제 사건에서 오고 나머지 절반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시각에서 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깁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봅니다. 그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고. 노예로 태어난 나도 했는데 당신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부터 에픽테토스까지 수천 년에 걸쳐 살았던 철학자들의 말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그들 모두 삶의 본질을 진지하게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탐구한 끝에 발견한 진리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왜일까요? 그 말들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의미를 찾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상이 변해도 그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딱 한 가지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한 번쯤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매일 반복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남은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탁월함은 한 번의 대단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어온 고통은 상처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지금의 당신을 만든 재료들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방향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강물처럼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춤추십시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그 결정권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네카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도 삶입니다. 준비가 끝난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살아야 할 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아직도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위대한 시작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장은 어쩌면 아직 쓰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